나라가 망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내부에 있다. 국민의 탐욕이 꼭두각시를 세우는 이 나라는 배움이 없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기사 내용입니다. 얼마 전 일본에서 한국 및 대만과 관련한 재미있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일본 경제주간지 다이아몬드는 대만과 한국은 일찍이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각기 전자산업을 중심축 삼아 라이벌로 경쟁해온 사이였다. 오랫동안 한국 경제가 우세했지만 곧 대만이 역전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경제주간지는 한국은 100대 대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코로나19 사태 와중인 2020년에도 전년 대비 3.3%나 증가했고 반도체, 정보기술뿐 아니라 차세대 자동차, 수소에너지, 항공우주 등 폭넓게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대만 중소기업들을 압도하는 자금력을 입증했지만 IMF는 3년 후에 1인당 GDP에 있어 대만이 한국을 앞지르게 되게 된다고 예측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현재 한국 경제는 여러 가지 벽에 부딪혀 있지만 대만은 미중 갈등에 따른 세계적인 공급망 변화에 따라 경제 성장에 순풍을 달고 있기 때문이며 두 나라의 최고 기업을 비교해도 대만 TSMC의 시장액은 5,305억 달러에 이르지만 한국 삼성전자는 3,879억 달러 수준일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분석도 냉철하게 파악해서 대비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일본이 대만과 한국의 경제를 걱정할 시기인지 의문이 듭니다.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바로 일본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안전자산으로 인정받았던 엔화의 가치는 끝을 모르고 추락 중입니다. 지난 28일 엔화의 달러당 가치는 125엔까지 추락하며 엔화 가치는 7년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엔화 약세의 가장 큰 이유는 미국과의 금리 격차 때문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급등한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고 긴축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일본만 예외적으로 금융 완화 기조를 이어가자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더 커졌고 달러화 수요는 늘어나는데 반면 상대적으로 엔화 가치는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엔화 약세 현상은 그간 일본이 반겨오던 상황입니다. 과거 일본이 수출을 기반으로 성장하던 시절에는 물건을 팔아 달러로 받은 일본 기업들에게 초고속 성장의 밑바탕이 됐습니다. 엔화 약세를 바탕으로 일본이 경제 대국의 위치에 오르자 미국은 플라자 합의를 통해 일본을 누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일본은 엔화 약세가 되어도 무역 흑자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일본의 생산 공장이 해외로 많이 이전했고 이전한 기업들이 엔저 현상 때문에 벌어들인 돈을 일본으로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와 원유값이 상승해 수입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대응도 과거와 다릅니다. 과거에는 엔화 약세를 인위적으로 눌렀다면 지금은 오히려 미국의 인플레 억제에 도움이 된다며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호구와 나 잘 물었다는 반응인 것이죠.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일본만이 나 홀로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황당한 이유이지만 그냥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금리를 쉽사리 올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엔저를 주도했던 아베노믹스가 일본 경제에 독이 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 아베 정권은 엔저로 기업 이익이 늘면 기업이 경제에 재투자해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엔저를 믿고 신기술 개발 등 생산성 혁신에는 소홀했고 늘어난 이익은 연구개발이 아니라 국외 자산에 투자했습니다. 일본이 장기간 초저금리를 유지하자 다른 나라와 시장금리 차가 벌어지면서 자금 유출도 이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베노믹스는 일본 경제의 기초체력 약화를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지금 엔저 현상을 막기 위해 긴축 정책으로 돌아설 수도 없습니다. 일본의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258%로 세계 2위. 이자 때문에도 금리를 올리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일본 내에서조차 이렇게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다가는 경기 부양 효과도 없이 엔화 가치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기시다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기시다 총리는 취임 9년을 맞이한 고로다 하루 있고 일본은행 총재를 호출했습니다. 하지만 기시다와 구로다의 만남 이후 나온 대책이란 게 고작 금리 상승에 제동을 걸기 위해 국채를 무제한 지정가격에 사들이는 시장 조작이었습니다. 일본은행의 지정가격 시장 조작은 약 3년 7개월 만의 일입니다. 일본은행은 장단기 금리 조작을 위해 국채를 상한없이 사들이는 금융 완화 정책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런 정책이 효과가 있을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무제한 매입을 하면 엔화는 더 약세를 보이게 될 테고 이미 치솟고 있는 일본의 수입 비용을 부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일본 정부의 비정상적인 시장 개입에 대한 대가는 일본 국민들이 고스란히 지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최근 새로운 유행어가 생겼습니다. 일본인이 가난해졌다. 일본인 빈팁. 요즘 일본 언론에는 가난한 일본인이라는 말이 부쩍 많이 나옵니다. 디즈니랜드 입장료, 다이소 가격 등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싸다는 내용을 담은 싸구려 일본안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입니다. 최근 도쿄 금융가에는 만국만국의 엔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노구치 유키오 히토츠바시 대학 명예교수는 이렇게 쓴소리를 퍼부었습니다. 엔저가 되면 자동으로 기업이익이 늘기 때문에 일종의 마약 효과처럼 일본 기업들은 신기술 개발이나 비즈니스 모델 전환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일본이 기업 경쟁력을 잃고 근로자들의 임금도 오르지 않게 됐다. 아베노믹스 때문에 일본 경제가 망가졌다. 2020년 기준 일본의 실질 임금은 약 4,200만 원으로 OECD 35개국 중 22위였습니다. 지난 30년간 임금은 고작 4.4% 오르는데 그쳐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일본인들은 다이소 제품이 1엔만 값을 올려도 손을 벌벌 떤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쪼들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선진국 정상 모임에 초대받고 겉으로 보기에는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라 불리지만 사실은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노구치 유키오 교수는 작심하고 최근 저서에서 일본의 앞날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20년 안에 일본인들이 일하기 위해 중국으로 이주할 것이다. 만일 지금까지의 성장률이 미래에도 지속된다면 20년 후 1인당 명목 GDP는 일본이 4만 1143달러, 한국은 8만 894달러로 거의 2배 차가 될 수도 있다. 일본은 말레이시아 정도가 된다.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일본 경제는 한국은 고사하고 베트남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다. 일본은 지금까지 약 50년간 선진국의 지위를 누렸지만 이제는 거기에서 미끄러져 내려오기 직전이다. 10년 전이라면 이런 발언은 일본 안에서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치부됐을 겁니다. 하지만 이 지적은 지금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은 일본이 세계적으로 명성을 누리고 있는 분야이지만 이 분야에서조차 제작자들의 임금이 형편없이 하자 고급 인력들이 중국 시장으로 속속 빠져나가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일본의 경제주간지 다이아몬드가 한국이 대만에 추월당할 위기라고 했지만 정작 일본은 베트남과 비슷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30년간 임금이 오르지 못하고 점점 더 가난해졌다면 뭐라도 바꿔봐야 하는데 일본의 진짜 문제는 냄비 속 개구리처럼 가난해지는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변화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여론조사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니케이 신문과 TV도쿄의 공동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61%로 직전 조사에 비해 6%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정당 지지율 1위는 자민당이 49%로 압도적 1위였고 2위인 일본 유신회는 고작 7%였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잘 나가던 일본 기업들이 아베노믹스 때문에 엔저 현상의 과실에 푹 빠진 나머지 더 이상 혁신을 꾀하지 않고 도태되어 왔던 것을 목격하고도 여전히 자민당 일당 주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은 아무것도 바꾸려고 하지 않는 일본의 참모습을 보여줍니다. 청중의 일부 의견. 일본이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이유는 막대한 국가 부채 때문입니다. 현재 수준으로도 세수입의 25% 이상을 이자 갚는 데 써야 하는데 금리를 올리면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이 크게 줄어들겠죠. 아베노믹스는 정치인들의 비리에 맞게 최적화된 시스템이었지.
이익을 국내 투자로 돌리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특별계층 배만 불리게 했지. 이래서 투표를 잘해야 하고 리더가 국민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가 있죠. 근현대사를 공부하시고 적어도 어떤 리더 정치 집단이 서민을 위하는지 공부하세요. 정치에 관심이 없으면 일본처럼 되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싸구려 일본을 느낍니다. 마트 가면 싸디 싼 천냥 코너에 중국산 자리에 일본산 제품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감정으로 정치를 하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린 깨달아야 된다. 우리 경제가 민주화와 서민 이런 감성적인 사람들이 이끌면 우리도 곧 일본처럼 되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지도자도 기업인도 미래를 보고 결단을 할 줄 알아야 발전이 있다. 대만이 한국을 추월할 거라고 하는데 아니죠. 대만은 반도체뿐인데 지금 잘 나간다고 영원히 잘 나가는 게 아닙니다.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면 대만은 바로 곤두박질입니다. TSMC 삼성에 따라잡혀도 끝장이고요. 거기다 지진으로 정전까지 나는 대만인데 반도체 생산의 손실이 크죠. 거기다 일본에 공장을 지으면 둘이 손잡고 박살나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